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 1년, 2년 사이에 국내 증시 대장주로 조선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 보름 정도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과거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대세 상승이 나왔었던 2000년대에 기억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 무려 5년가량을 상승을 해줬습니다. 급등을 하고 쉬어가고 급등을 하고 쉬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엘리어트 파동을 그렸었죠. 이때 구간에서 이랬었던 거를 기억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조선 관련주들 끽해봐야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올라가지를 않았거든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세 여러분들이 노려보셔야 되는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고점을 훨씬 더 뚫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조선주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펼쳐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는 유럽이 의존하고 있었던 천연가스 LNG의 주요 이제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땅에서 육로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독일로 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에너지를 독일이 이제 유럽 전역에다가 뿌려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됐었죠. 그러니까 유럽이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도기 에너지로서 LNG라고 하던가 석유도 여전히 필요하고요. 원전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최전선인 폴란드하고 근접해 있는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쪽으로 쳐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실존적인 그런 위기감을 유럽에서는 느끼고 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그런 에너지 공급을 전부 다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겠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영국이나 유럽 주요국들의 그런 에너지 가격, 전기료 급증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런 과정에서 조선, 원전, 건설, 철강 들 전통 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 지금 조선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다들 아실 거고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올해만 놓고 보면 엄청난 그런 상승세, 철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2000년대 이 전통 산업주들의 폭등을 불러일으켰었던 2000년대를 재현하고 있다. 지금 특히나 조선 쪽에서 지금 선박 쪽으로만 관심이 끌려 있는데 해양 플랜트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양 플랜트가 향후 5년 동안 300조 시장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다. 근데 아무래도 이 조선업의 불황을 일으킨 게 사실 해양 플랜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끼쳤습니다. 워낙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저가수주 경쟁 같은 경우도 많이 붙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는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감하게 흔들리는 경기 변화 속에서 이 발주를 한 발주처에서 이거를 중단시켜버린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계약금을 물고 취소시켜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뭐 나아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가지고 손실들 같은 경우도 좀 입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미운오리 새끼였죠, 사실. 근데 이게 황금알 낳는 거위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은데 해양 플레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의 그런 인증 요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겠고, 그러면서 이제 핵심 기자재들 같은 경우 외국 기업에게 의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국산화를 해야 우리 조선사들이 플랜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시장을 여는데 이 핵심 기자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개발 열풍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에 있어서 석유, 가스 산업 개발이 화랑을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를 필두로 북극 개발 경쟁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겠죠. 향후 5년 내에 해양 플랜트 200기 이상의 발주가 기대가 되게 되면서 300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유가는 고유가 시대로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그런 전동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이 기름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 같은 경우도 줄이죠. 그러니까 이 고유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연료로, 지금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디젤 그런 엔진에서 LNG 쪽으로 고부가치 선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LNG가 이제 선박 연료로 적극적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탄소를 절감시키는 전력원으로 LNG를 이제 발전을 하는데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LNG 수요의 급증으로 해양 플랜트 수주 문의가 최근 급증을 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가 바로 이제 기름이나 LNG가 땅에만 나는 게 아니라 해저 깊숙이 위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들을 시추하기 위한 구조물을 해양 플랜트다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엑손모빌 같은 글로벌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 조선사를 플랜트 만드는 하청업체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맞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해양 플랜트를 설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자재, 핵심 기자재 같은 경우도 국산화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하게 되면 전체 규모에서 매출은 높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딸려오는 수익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호황기가 갑자기 지나가 버리게 되면 이게 싹 다 적자가 들어버리게 되는, 심지어 이게 기술 같은 경우도 어렵습니다. 근데 적자를 보면서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버리는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저가 수주가 관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중국과의 출혈 경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가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배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해양 플랜트가 K조선의 골칫덩이에서 황금알 낳는 거위로 등극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겠습니다. 조선 선박 쪽에서의 기자재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90%를 상회를 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엔진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주요 조선 기업들의 그런 선박 엔진의 대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나 그런 품질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원유 생산 하역 설비 FPSO라고 하던가 드릴십 같은 이런 해양 플랜트의 핵심 기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산화율이 20-3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수주액이 50% 이상이 기자재예요. 한 3조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50% 이상이 기자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산화율이 20%에 불과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를 해외 기업들에게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플랜트를 수주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으려고 했을 때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부품을 사와가지고 조립하는 형식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고부가 가치 설계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 독식하고 있겠고, 향후 그러니까 부품도 해외에서 사오고 설계도 외국 기업이 독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설계가 왜 되어 있는지 뭐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정비 문제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국산화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조선 해양 플랜트 같은 이 기자재 같은 경우는 선박이라고 하는 플랜트라고 하는 협소한 공간 내에서 고압을 보장해야 됩니다.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초저온, 그러니까 이제 LNG는 가스 형태로 이제 채굴이 되겠지만 실제로 보관을 하는 거는 용이성을 위해 가지고 영하 뭐 200 몇 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초저온용으로 이제 특수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LNG에서, 그러니까 뭐 바다가 있다라고 하면 이 LNG에서 유정을 통해서 뽑아 나와서 이 플랜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내겠죠. 이걸 통해서 저장하고 유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초저온으로 액화를 시키는 거지. 한 200도 정도로 액화를 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영하 한 뭐 160 몇 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유를 이걸 생산을 해가지고 하역하는 FPSO 설비라고 하던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같은 FLNG 같은, 이 FLNG 같은 경우 엄청나게 거대한 선박으로 또 이제 표시가 되게 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액화천연가스를 만들고 액화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터미널로 옮긴다라고 하던가 저장 유통을 하게 되는 핵심 설비들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초저온 상태에서 만들고 유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수강을 통해 가지고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제품 같은 경우도 고부가 가치 상품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F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지금 이제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쪽에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삼성중공업이 이 FLNG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서 현재 사실상 독주 체제다. 거의 뭐 전 세계 뭐 1년에 10대씩 수주를 하게 되면은 한 50% 정도를 삼성중공업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겠죠. 근데 지금 이미 조선 플랜트 뭐 이런 도크에서 병목 현상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문은 밀려드는데 아무래도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따라 가지고 굉장히 변동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주가 폭발한다라고 생산 설비를 무작정 늘렸다가 이게 적자로서 굉장히 크게 맞을 수가 있는 우려이기 때문에 병목 현상을 통해서 생산 설비 투자를 제한을 한 상황에 있어서 선별 수주 전략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 지금 현재 플랜트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평균 이익률이 한 10%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 병목 현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그런 이제 좀 수주가 본격화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당장 뭐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 우크라이나까지 해가지고 3자회담 열리게 되면서 조만간 전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가 재개가 될 거거든요. 초호황기로 지금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럼 20% 뛰어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수주 금액이 한 2, 3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3조 원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부가 가치 영업이익률까지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반 상선이나 LNG선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익성이 기대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같은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해양 플랜트 기술력에 따라서 그리고 국산화율들에 따라서 조선업계 호실적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다가 50%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철강 기업인 뭐 그런 이제 뭐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철강을 미국에서 필요한 정도로 제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전부 다 공급을 해줄 수가 없죠. 심지어 주요 FTA 국가인 뭐 멕시코라고 하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호주 쪽에다가도 FTA 싹 다 필요 없고 그냥 깡패가 돈 내놓으라는 듯이 싹 다 지금까지 협의 무효고 지금 철강 관세 내놔라 이래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다가 대형 프로젝트들을 어떤 기업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겠냐.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추가 투자를 현재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 전역에 진행이 되는 뭐 셰일가스 프로젝트라고 하던가 추가 투자가 외국 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보류가 되고 있어요. 공급망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에서 고민이 크겠죠. 한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를 시킨다. 특히나 이런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1000km가 넘어가는 굉장히 극한의 엄청난 영하의 그런 상황에서 극한의 시공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스관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LNG 프로젝트 전반에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 초저온의 그런 액화 상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지금 북극 프로젝트가 중요해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극 항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고성능 철강 소재가 대거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관, 밸브 그리고 핵심 기자재 쪽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게 된다. 해당 부분들 주목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 해상 풍력 같은 해양 구조물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상 풍력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조선 기업들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 뭐 미포,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오래 덜 올랐죠. 2배도 못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해양 플랜트 쪽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하고 있겠고 지금 이제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인 FPSO 말뚝을 국산화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이 FPSO 선체 전체를 일괄 제작하는 첫 실적을 기록을 했다. 마치 조선 기업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됐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다가 트럼프의 LNG 프로젝트 공통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광입니다. 피팅 밸브 전문 기업이고요. LNG 프로젝트 증가를 통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 수순입니다. 2000년대 호황기 영업이익률 20%를 상회했습니다. 이번에도 호황기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조선 기업들의 주가만 올라가고 기자재 쪽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조선주 화랑인데도 피팅 밸브 쪽은 핵심 기자재 쪽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원전, 조선 플랜트 등 중공업 전반적인 수혜에 따라서 태광 지금 원전 수혜도 당연히 나오죠. 해당 부분 전반적인 수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SY 스틸텍 찍어 드려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20% 30%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해당 부분 꼭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알려드리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정보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맨 위에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